자폐아이가 책을 잘 읽는다고요? 그걸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180쪽짜리 책을 30분 만에 읽는 아이를 보고 기쁘기보다 이상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속도인가?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건 읽기가 아니라 스캔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자폐아이의 읽기에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자폐아이 독해 점검표 무료 PDF를 주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받아서 직접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착각, 책을 찾으면 인지가 좋다? 행복이가 2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방귀뿡뿡 오징어군 가져와. 말도 못하던 아이가 정확히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지는 좋은 아이구나. 그래서 발화가 느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책을 정확히 찾아오는 능력은 의미를 이해한 게 아니라 시각기억과 패턴 인식일 수도 있다는 걸요. 두 번째 착각. 혼자서도 잘 읽으면 편하고 기특한 거다. 얼마 전 3학년용 사회 전집을 드렸어요. 한 권에 180쪽이 넘는 책을 30분도 안 돼요.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 읽었어?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어? 상상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세히 보니 글을 깊이 이해한다기보다 빠르게 훑으며 자기 상상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행운이도 책을 읽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중에는 읽는 행동 자체를 좋아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글자를 의미로 처리하기보다 시각적 패턴으로 인식하거나 관심 단어만 빠르게 스캔하거나 책장을 넘기는 반복 자체를 즐기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곧 이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글자를 읽을 줄 아니 이해도 할 거다? 행운이는 경계선 지능이고 문맥 이해를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한 문장을 들려주었어요.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기상악화도 모르고 취소란 단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해줬죠. 기상악화는 날씨가 나쁘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는 날씨처럼 말이야. 그리고 행운이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행운아, 그럼 눈이 많이 오는 건 기상악화일까 아닐까? 행운이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비가 안 오니까 기상악화 아니에요. 이 상황은 행운이에게 자주 반복됩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부족한 건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점과 점을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걸요. 자폐아이는 정보를 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는 점과 점 사이에 자동으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자폐아이는 그 선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선을 대신 그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고기능이라도 연결 문제가 남는다. 그럼 행복이는 어떨까요? 행복이는 책에 대해 질문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듯 곧잘 대답합니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책을 읽을 때도 정석적인 반응으로 잘 대답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적용은 어려워합니다. 얼마 전부터 태양이 팽창한다는 말을 듣고 와서 폭발할까봐 자주 우는데요. 저는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46억 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집에 있는 책을 함께 읽으며 아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는 아 하면서 이해한 듯 보였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또 울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문제구나. 아이의 머리는 이해했는데 몸은 여전히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간절히 빌어서 태양이 이제 안 커져. 교육적으로 보면 좋은 선택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아이를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진정시켜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폐아이를 키우다 보면 항상 옳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논리를 가르치고 어떤 날은 안심을 가르칩니다. 그게 모순이라기보다 현실에 가까운 선택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지금 저는 아이들의 이해를 위해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자기 말로 바꿀 수 있는가? 책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책에 누가 나왔어?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어? 기분은 어땠을까? 너가 그 상황이면 어땠을 것 같아? 아이가 보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대화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둘,
같은 단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여러 예를 들어줍니다. 기상악화라는 의미를 단순히 비뿐만 아니라 눈, 바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봅니다. 날씨가 나쁘다는 건 무슨 뜻일까? 비행기는 어떤 날씨에 하늘길을 다닐 수 없을까?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다닐 수 있을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다닐 수 있을까? 같은 단어를 다른 상황과 묶어봅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소화하지도 못합니다. 조금씩 노출시켜주며 반복합니다. 셋, 하나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본다. 아이가 납득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아이가 그러지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운이가 문맥 파악이 부족하다고 해서 설명을 무조건 적게 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행복이는 대부분의 경우 논리적 설명을 요구하지만 아이의 불안이 너무 클 때는 설명을 멈추고 안정을 먼저 선택하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가르치지 못한 날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양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건 분명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안심하지는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에게 읽기는 출발점이고 이해는 연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점을 선으로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하루 만에 그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설명하고 어떤 날은 안심시켜주고 그렇게 조금씩 이어가고 있습니다. 읽는 아이가 아니라 연결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면서요.